이 컴파운드 K는 저희 가족과 인연이 굉장히 깊습니다.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 림프암이 걸려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제가 다양한 식단과 영양제를 써서 제공하고 있었는데 웬만큼 좋아졌는데 좀처럼 에너지가 안 생겼어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저희 아내가 유튜브 보고 갑자기 컴파운드 K를 보더니 이거 좀 알아봐줘 해서 그때부터 알게 된 인연이 된 거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컴파운드 K를 접했다가 깜짝 놀라서 여기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다양한 임상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임상 경험을 하면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가족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도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게 더 그 신뢰성이 갈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게 저한테 정확한 내용 전달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힘이 실릴 테고요. 컴파운드 K는 저희 안에 사실 여기는 저희 가족 써놨는데 저는 빠졌잖아요. 저도 상관이 있어요. 아내는 이제 결막성 림프종이 걸렸을 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칠 때 극적인 변화를 준 게 컴파운드 K였고 저희 아들은 피부염에서부터 시작해서 얘를 병원에서 한의원에서 치료하다가 비염이로 진행되고 그게 계속 치료하다가 이제 부비동염으로 진행이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생식하고 효소하고 CK로 가볍게 해결할 수 있었던. 그리고 저희 어머님 최근에 그 폐혈증으로 아주 위독한 상황에서 중환자실에서 투석을 하면서 지낸 시점에서 투석실에서 나오게 해준 게 또 CK였어요. 저는 어떤 경험이 있냐면 코로나 시기에 의사들이 제일 먼저 코로나 백신을 맞았잖아요. 저도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 것을 맞았는데 맞고 그날 많이 힘들었어요. 가슴이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쾅치고 그렇게 해서 겨우 잠들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호흡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왜 조금만 빨리 걸으면 호흡이 안 되지? 그래서 어쨌든 오전 진료를 마치고 하도 힘들어서 점심시간에 응급실에 갔더니 당장 입원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심장 근육이 다 파괴돼서 무너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막 심장 효소 수치가 2,000배씩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오후 진료가 또 있는데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오후 진료 마치고 다른 의사 선생님 구하세요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서울대학교 예약해서 응급실 통해서 이제 입원하고 스텐트 받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갑자기 코로나 백신 맞고 나서 잘 걷고 막 하루에 15,000步를 기본적으로 걷던 사람이 조금만 걸으면 가슴이 펑펑거리고 막 조여오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텐트 박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돼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거기 비밀은 생식에 소화효소에 CK예요. 그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컴파운드 K는 굉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제 저희 가족의 경험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저희 아내가 처음에 2015년도에 부터 사람이 눈이 안 보여요. 시력은 정상인데 사람이 안 보였어요. 근데 이게 안과 가도 몰라.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다가 김안과에 가서 거기서 딱 보더니 이거 림프종인데요. 그래가지고 림프종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걸로 박사를 땄대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거기서 하고 결과가 림프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김안과에서 나온 조직 슬라이드 가지고 분당 서울대병원 가서
다시 슬라이드 주고 이거 다시 봐달라 했더니 역시 똑같이 결막성 림프종 T 세포 림프종으로 나왔죠. 그 이후부터 저희 아내의 이제 암 환자로서의 그 삶이 시작이 됐죠. 이 림프종은 이렇게 온몸에 그물망처럼 혈관이랑 똑같이 주행하면서 림프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림프종이라는 것은 백혈구에 암이 생기면 백혈병, 림프구에 암이 생기면 림프종. 똑같이 암의 이름이에요. 혈액암이죠. 백혈병하고 림프종은 혈액암 안에 분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피로감이 엄청 심했고요. 침대에서 안 내려왔어요. 보통 15시간에서 17시간은 침대 밑을 내려오지를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피곤할 만도 한 게 저녁이면 잠을 못 자요. 너무 가려워서. 막 상체에서 열이 저녁 8시, 9시 그쯤 되면 열이 나기 시작해서 이렇게 손만 대도 막 뜨끈뜨끈할 정도로 열이 림프 반응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무지무지 가려워. 긁으면 피가 터지죠. 안 긁고 버텨야 됐어요. 안 긁는 방법은 스테로이드 쓰거나 항히스타민 쓰거나 같이 쓰거나 하면 되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한 번도 안 쓰고 이걸 버텨냈어요. 그때는 이게 극복이 되리라는 믿음도 없었어, 사실. 믿음도 없었어. 다만 이것을 정상적으로 병으로 치료하면 어떤 결말이 되는지는 다 알아. 그 결말로 가고 싶지 않아서 무대포로 버티면서 저도 똑같이 잠을 안 자고 아내랑 같이 밤을 새는 날들을 좋게 1년을 했어요. 낮에는 진료 가고 밤에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식단을 엄청 조절하고 환경을 엄청나게 조절하고 그러면서 살살살 가라앉는데 그래도 저녁 9시만 되면 어김없이 림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그때부터 림프의 시간이거든. 그 전까지는 자율신경계주에서 교감신경이 우세하는데 그 이 저녁 넘어서 해지면서부터는 부교감 우세로 가거든요. 그럼 림프가 열려요. 림프가 느슨해지면서 림프액들이 림프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배어 나와요. 그러면서 배어 나오면 거기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렵고 열이 나고 아프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잘 수가 없었고 옷을 안 입어도 열이 펄펄펄 나니까 선풍기를 하거나 선풍기 바람 싫어하니까 계속 손으로 선풍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언제까지인지 모르면서 한 거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할지도 모르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 항암의 그 고리를 타지 않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간절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서 애를 썼었는데 그때 했던 방법이 별거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한 거예요. 그거 한 것만으로도 살 수가 있었던 거고 차차차차 몸이 회복이 된 거예요. 효소를 보존하고 생식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염증이 가라앉고 염증이 없으니까 림프가 공격을 하지 않게 되고 그런 몸으로 가기 시작한 거죠. 엄청 지난 그런 시간들을 지금은 안 할까요? 암이 없어진 지 5년째가 됐고 지금도 합니다. 지금도 똑같이 생식을 먹고요. 지금도 생과일 챙겨 먹고요. 지금도 효소 절대로 빠뜨리지 않고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 같으면 효소 더 털어놓고요. CK는 꼭 아침에 아내 챙겨주고 저는 조금 띄어서 먹고 그렇게 지금도 합니다. 언제까지 하겠어요? 나이 들수록 더 그것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왜?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해요. 결국 평생 하는 거죠. 그래서 컴파운드 K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좋은 인연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인연이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만난 거죠. 이게 이제 왼쪽 눈에 그렇게 몇 년 고생하다가 컴파운드 K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저희가 면역 치료를 제가 이제 또 별도로 개발을 해서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서 갑자기 7개월 만에 이 빨간 게 다 암이거든요. 이게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 이때 정상입니다. 해주면 좋은데 안과 선생님은 오 정상인 것 같아요 하는데 종양내과 선생님은 많이 좋아졌는데 정상이라고 얘기는 하기 어렵고 6개월에 한번 다시 보시죠. 그래가지고 또 6개월 또 기다렸어. 그때 더 좋아져서 이제는 이게 림프암 환자였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 선입견 없이 보면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그 얘기를 듣게 됐죠. 이 과정이 4년 반 걸려버렸어요. 4년 반. 그러니까 암 환자는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근데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수술 잘하면 끝날 줄 알고 항암 잘 받으면 끝날 줄 알고 암이 없다 한번 선언 받으면 그게 끝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자기 몸으로 만들어낸 그 상태가 아니라 항암제에 의해서 방사능에 의해서 수술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진짜가 아니죠. 금방 재발하죠. 그래서 그런 거 싫어서 그 지난한 시간 동안 잠도 못 자고 그 아프고 막 가렵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걸 버텨낸 거예요. 그걸 버텨낸 거예요. 저는 자연요법 해서 암을 치료하고 싶어요 하면 이분이 그 지난 과정을 이해하고 이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대단한 결심이신데 쉽지 않습니다 하고 저희가 경험했던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갑자기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거기까지 해야 돼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조금이라도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해요. 아마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컴파운드 K가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사진이고요. 저희 아들의 경우도 비슷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피부염이었어요. 원인은 염색을 많이 해서 염색을 막 이 색깔을 했다가 저 색깔 했다가 또 탈색했다가 요 색깔 했다가 한참 그래요. 그래서 아들인데 너 그러다 터진다. 터진다 그랬는데 아니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넌 터져. 왜? 엄마를 닮았거든. 림프가 민감하거든. 근데 안 믿고 계속 하더니 터졌어요. 피부가 막 그렇게 깨끗하던 여자애들보다 깨끗하던 피부가 막 좁쌀처럼 터지고 빨개지고 막 올라오고 간지럽고 머리속 들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아빠 약 줘. 제가 약을 안 줬어요. 약을 먹으면 끊을 수가 없다. 줄일 수는 있지만 끊을 수가 없다. 네 몸 안에서 그게 치유돼야 돼. 근데 학교 다니면서 또 예술 쪽이니까 애들이 노는 물이 뻔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이거 어떻게 좋아지겠어요? 생식을 먹어야 되는데 대학생이 어떻게 생식 먹고 생각하겠어요? 어렵죠. 근데 답이 없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네가 경험해야 돼. 그러니까 얘가 결정하기 어려우니까 나 병원 다닐래. 그럼 다녀라. 피부과. 가다가 안 되면 또 내과 갔다가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약을 먹더니 비염이 생겼어요. 그 비염이 생기니까 이제 이비인후과를 계속 다니죠. 그러면 항생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계속 쓰겠죠. 그러다가 이제 부비동염이 생겼어.
축농증이 생긴 거죠. 이제 숨을 못 쉬어. 피부 터진 건 피부 터진 건데 숨이 안 쉬어져. 저녁에 잠자는 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막 소금물을 넣었다 뺐다 막 온갖 것을 다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이 눈두덩이가 전부 다 염증으로 물 차서 올라와요. 그래서 수시로 째가지고 빼고 꼬매고 난리를 치르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약 처방 안 했어요. 별짓을 다 하고 다니다가 군대 가게 되니까 군대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6개월 전에 와서 아빠 답이 뭐야? 엄마가 한 것처럼 해. 엄마가 한 것처럼 생식을 먹고 효소를 먹고 CK를 먹고. 그게 약이야? 약보다 낫지. 그래서 얼마나 먹어야 돼? 하루 2번을 먹어라. 3번 먹으면 안 돼? 더 좋지. 근데 네가 그렇게 못 지킬걸? 한 번 딱 먹더니 아침에 아빠 나 잠을 잤어. 딱 한 번 먹었는데 잠을 잤대요. 뭐 이런 신기한 일이 있냐고 해서 3번 먹어야겠대. 먹어봐. 3번 먹더니 그 다음날 엄청 좋아져가지고 와 뭐 이런 게 있냐 그러더니 며칠 잘하다가 3번은 어려워. 2번만 생식을 할게. 근데 효소는 3번을 4번 먹어도 되고 5번 먹어도 되고 6번 먹어도 돼요. 효소는 무제한적으로 먹어. 그렇게 해서 얘가 이제 한의원도 끊고 병원도 끊고 깨끗하게 끊고 군대 가서 훈련 잘 마치고 자대 가서 또 생식을 챙겨가지고 거기서도 생식을 챙겨 먹었어요. 지금도 엄청 건강하거든요. 지금도 하루 한 끼는 생식과 효소, CK는 부담된다고 가끔씩 힘들면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식사잖아요. 그래서 효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베이직이 돼야 되는 거죠. CK는 힘들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슈퍼맨 같은 사람이지만 내 옆에서 동반해서 같이 가줄 것은 식사와 효소예요. 근데 이렇게 건넸고 잘 지나갔는데 몇 개월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폐혈증으로 주간보호센터에서 모셨는데 갑자기 열이 39도 올라가고 40도 올라가고 의식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열났나? 그래서 빨리 가서 뭐 이렇게 해라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응급실을 모셔라 해서 응급실 갔더니 폐혈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혈액을 전체를 도는 우리 몸을 도는 혈액에 균이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신적인 면역 반응이 온 거죠. 그리고 소변이 멈췄어요. 소변이 안 나오니까 그 염증이 더 심해지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오면 독이 못 빠져나가거든요. 아까 아미노산 할 때 질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단백질은 질소라는 요소가 있어요. 걔를 해독을 못하면 신장이고 온몸이 다 난리가 나요. 암모니아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신장이 그걸 해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항생제를 쓰면 신장이 또 멈춰. 소변을 더 못 봐. 그래가지고 방법은 혈액 투석을 하면서 항생제를 써야 돼. 그러니까 24시간 투석을 하면서 항생제를 써야 돼.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며칠 지나니까 이제 의식이 좀 돌아왔어요. 찾아가 봤더니 막 이것저것 많이 꽂혀 있어.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의사를 불러서 상황이 어떠냐 물어봤더니 신장 기능이 나빠서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투석을 하면서 돌리는데도 신장 기능이 안 돌아온다. 염증은 웬만큼 줄었는데 신장 기능이 안 돌아와서 투석을 끊을 수 없어서 고민이다. 언제까지 갈 거예요? 했더니 보통 일주일 안에 퇴원하셔야 되는데 기약이 없습니다. 기약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일반 병실로 옮겨서 24시간이 아니라 4시간짜리 투석으로 변경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걸 그쪽으로 옮겼어요. 근데도 계속 약이 더 들어가. 그러니까 계속 의식이 없고 헛소리 하시고 소변을 못 보시고 그래서
또 만났죠. 어떻게 되냐 했더니 모르겠다. 평생 투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걸 끊어야 되잖아요. 평생 투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 방법은 항생제를 끊는 수밖에 없어. 폐혈증인데 균에 감염된 몸인데 항생제를 끊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 동생 보고 네가 간병인 해. 간병인 두고 항생제 끊으라고 하면 들을 간병인이 없으니까 네가 간병인 하고 병원에서 주는 약은 소화제 외에는 다 끊어. 혈압약도 끊고 다 끊어. 수면제도 끊고 항우울제도 끊고 항생제도 끊고 다 끊어. 어떻게 끊냐. 끊어. 3일, 일주일을 끊으면 퇴원할 수 있어. 길이 열려. 근데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아무리 오빠가 의사가 얘기하지만 아니 대학병원의 주치의가 안 된다는데 쉬운 일이 아니죠. 여태까지 병원에 하던 일을 해왔어. 근데 이런 결론이잖아.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해야 돼. 아내가 암인데 항암을 안 하고 이겨낸 것처럼 새로운 길을 찾아야 돼. 안 그러면 평생 응급실을 못 벗어나고 여기서 돌아가실 거야. 차라리 벗어나서 건강하시거나 아니면 돌아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낫지 이도 저도 아닌 건 효도도 아니다. 그래서 일단 며칠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 하고 나니까 어머님이 의식이 돌아와. 약을 끊고 나니까. 이틀 하니까 이제 식사도 좀 하셔. 3일 끊으니까 소변이 나와. 그래서 병원에서 오! 하고 놀란 거죠. 그래서 약을 잘 먹어서 그런지 알아. 그분들이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약을 안 먹었다는 걸 몰라. 그리고 나서 좋아지니까 신장 기능이 많이 좋아진 거죠. 근데 다 좋아졌다고 완전히 좋아졌다고 믿을 수 없으니까 24시간 소변 검사를 더 해보겠습니다 해서 24시간 더 걷죠. 역시 더 좋아졌어요. 안 먹었으니까. 그리고 CK 드시고 생식 드시고 효소 드시고. 그리고 나서 퇴원 허가가 나왔어요. 퇴원하셨어요. 지금까지 약을 드실까요? 지금까지 약을 안 드십니다. 그게 지난 강의 이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었어요.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이에요. 제가 알고 싶은 것도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 반응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가 제 관심사예요. 여태까지 30여 년 의사로 살아온 동안에 늘상 그게 관심사였어요. 약으로 처방이 되는 경우는 그런 관심을 안 가져도 되죠. 약을 잘 쓰는데도 안 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환자들 때문에 제 공부가 이런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이분들은 안 나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새로 나온 의학적인 대로 해도 안 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고 온갖 것들을 테스트를 했고 그래서 식사가 되게 중요하구나. 가장 베이직이 효소구나. 그 다음에 유산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 다음 그 중간에 이제 CK라는 놀라운 것이 또 딱 겹쳐지면 이게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생사에 달린 중환자실 그 상황에서도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이 소개를 했었어도 여러분 아마 못할 겁니다. 내 부모면 만약 내 목숨이 걸려 있거나 내 아내의 목숨이 걸려 있으면 거의 못합니다. 들어서 그거 될 것 같은데 정작 목숨이 걸리면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대부분의 것이 어디예요? 다 대학병원이에요. 신념만 갖고 안 되죠. 아는 게 분명히 그만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시면 그때 할 수 있게 돼요. 그동안은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경험을 하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항생제 중단하고 투석도 끊고
다시 옛날에 다니시던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계시죠. 이렇게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근데 이렇게 급성 신부전이 왔던 거예요. 급성 신부전이 와 있었는데 만성 신부전 상태로 가던 중간에 이쪽으로 갔던 거죠.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했잖아요. 급성 신부전증은 약물이나 감염 때문이에요. 저희 어머니 감염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약물을 쓰면 또 생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투석이야. 이것도 마땅치 않고 이것도 마땅치 않은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파운드 K의 정체가 뭘까? 도대체 왜 이럴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엄청 좋아지고 나서 이제 치료도 다 끝났고 그때 기회가 있어서 제가 직후에서 컴파운드 K에 대해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컴파운드 K는 고려 인삼, 지금으로 얘기하는 산삼의 진수가 그대로 녹아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고려 인삼은 인삼이지만 당시의 산삼을 얘기하는 거고 현대의 인삼과 현대의 산삼과는 격이 다릅니다. 그 효능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 진세노사이드에서 나오는데 진세노사이드가 내 몸 안에 흡수될 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컴파운드 K죠. 고려인산 산삼에 대한 내용은 신농본초경이나 본초광목 이미 오래된 고전에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이거의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죠. 근데 진세노사이드 보면 이렇게 진정작용을 하는 디올계와 그 흥분작용을 하는 트리올계가 있는데 RB1, RB2, RC, RD, RG3 이런 것들이 이제 진정작용을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RG3예요. 왜 그러냐면 암과 관련된 게죠. 암의 전이를 억제하고 침윤이나 전이를 억제하고 뇌세포를 보호하고 항암제 내성을 억제하고 이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저게 저기능인 거구나 했더니 저기능이 3에 있는데 효과가 저희 아내 같은 효과가 안 나타나. 그럼 뭐지? 근데 그게 컴파운드 K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일반 수삼이나 그 다음에 말린 삼이나 홍삼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컴파운드 K가. 산삼에는 RG3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삼을 9번 쪄가지고 9번 말린 흑삼에도 RG3가 나와요. 얘가 가장 중요한 가장 유용해요. 왜냐하면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좋은 기능을 해요. 근데 여기도 컴파운드 K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 내 몸 안에서 분해가 한 단계 더 되면 컴파운드 K가 될 가능성이 높죠. 컴파운드 K는 발효인삼과 발효홍삼에서 일부 나타나는 거고 발효인삼에서 컴파운드 K가 나와요. 그러니까 발효라는 과정을 거치면 효소의 작동이 이루어지면 그때 컴파운드 K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분의 그 당이 몇만 개에서 수십만 개의 분자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효소가 자른다고 했잖아요. 진세노사이드의 분자 구조도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좀처럼 흡수가 안 돼요. 흡수를 하려면 내 몸에서 그걸 자를 효소가 있어야 돼요. 내 몸에서 자를 효소가 없으면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미생물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몸에 있는 미생물이. 근데 대부분 우리 몸에는 없고 미생물이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몸에 있는 미생물이 이 진세노사이드를 자를 수 있는 효소를 가진 미생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효소 과정을 통해서 컴파운드 K가 나타나는 것을 이해했고 이것 때문에 그런 반응이 왔다는 것을 이해했죠. 그리고 논문을 찾아봤더니 진세노사이드를 먹으면 사람 몸 안에 진세노사이드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어. 컴파운드 K만 있어. 그럼 뭐예요? 나는 진세노사이드를 먹는다고 먹었는데 걔가 분해돼서 혈액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은 컴파운드 K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진세노사이드가 알비온 뭐가 어떻게 해서 8.3이 들어가 있다 뭐가 이렇게 얘기를 아무리 얘기하지만 이게 컴파운드 K가 아니면 뭐구나 많아. 돈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했어도 뭐구나 많아인 거죠. 근데 저희가 경험했던 컴파운드 K는 수산물 이렇게 삼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바이오 컨버전 그러니까 미생물을 이용하고 효소를 이용해서 컴파운드 K로 전환해서 제품화된 거죠. 그래서 컴파운드 K 99.9%인 거죠. 조금의 컴파운드 K가 중요한데 이렇게 고순도의 컴파운드 K를 여러분들이나 저가 만난 거예요. 특히 저희 가족에게는 보물 같은 귀한 선물이었죠. 그래서 이걸 최종 대사산물이라고 그래요. 아까 그 체조 당화 AGE 최종 당화산물을 AGE라고 하는 것처럼 진세노사이드의 최종 대사 진세노사이드는 컴파운드 K입니다. 얘는 99.9% 흡수가 됩니다. 아까 산삼에서 나오는 RG3도 몇 퍼센트 흡수가 안 돼요. 그게 흡수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영수가 늘어야 돼요. 5년짜리 택도 없고 10년짜리 더더욱 택도 없고요. 30년짜리도 흡수가 안 돼요. 50년, 100년짜리가 귀하게 불리는 이유가 그 정도 돼야지 그 안에서 흡수가 되는 컴파운드 K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컴파운드 K는 세포를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정상세포는 하나도 안 죽여요.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죽여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어떻게 암세포만 딱 골라서 선택적으로 죽여.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RG3나 알비온이나 RG2를 굉장히 많은 높은 농도로 써도 암세포가 안 죽는데 컴파운드 K는 조금만 써도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선택적으로. 이게 신기한 거죠. 컴파운드 K를 이제 SBS에서 나왔던 영상을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암세포가 있고 여기가 암세포가 있고 여기 암세포가 빈 공간이 있죠. 여기는 컴파운드 K를 투여하지 않았고 여기는 투여했더니 암세포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와서 꽉 찼는데 CK를 투여했더니 움직이는데 거의 억제가 돼요. 암세포의 전이를 억제한다는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컴파운드 K를 투여했더니 이렇게 빽빽하던 암세포들이 점점 듬성듬성하더니 숫자가 많이 줄었죠. 암세포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나가냐 봤더니 이 컴파운드 K하고 암세포가 만나면 컴파운드 K가 암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15분이면. 15분이면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면 그 암세포의 세포 자살 단백질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암세포가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3시간 정도 지나면 암세포의 DNA가 깨지기 시작해요. 4시간 되면 더 많이 깨지고 12시간 되면 더 많이 깨지고 24시간 가면 더 깨지고 용량을 더 많이 넣어주면 더 잘 깨지고 재밌었어요. 이걸 보면서 와 우리 아내가 이런 식으로 좋아졌나? 그러면서 재밌었죠. 이 저의 관심사는 사실 그게 중요했는데 사실 이건 보이지 않는 일이고 그 드라마틱하게 아는 것은 통증이 별로 없어지고요. 금방 기운이 올라와요. 그렇게 힘들다가도 언제 그랬는지 몇 분이면 기운이 쫙 올라와. 이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뭐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먹으면 편하니까. 그래서 항산화 그런 것을 이제 항산화 기능이라고 하거든요. 염증을 없애고 통증을 없애고 항노화 기능을 하고 이런 항산화제 기능. 아까 항산화제에 뭐 SOD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항산화 물질인데도 아주 그 비타민 ACU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항산화 물질로서 내 몸에 있는 항산화 효소와 결합해서 놀라운 기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신강화제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부신강화제가 할 수 있는 길을 다 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게 해주고 에너지를 올려주고 내 몸의 모든 구석을 다 편안하게 해줘요. 위만 편하게 해주거나 뇌만 편하게 해주거나 심장만 편하게 해주고 이게 아니라 모든 곳을 다 편하게 해줘요. 그래서 뭐 이런 게 그것을 이제 항상성이라 표현하거든요. 우리 몸의 이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항상성이에요. 밸런스가 돼야지 항상성이 생기고 항상성이 생겨야지 면역이 올라와요. 이게 깨지면 면역이 깨지고 자율신경계가 깨져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신 이제 저렇게 하는데 그 부신에 대해서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부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신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해요. 근데 부신이 주목받은 이유는 만성 피로 때문에 주목받은 거예요. 일반 피로가 아니라 만성 피로도 아니고 도대체가 해결되지 않는 피로를 부신 피로라고 그래요. 되게 우리가 2, 3일 동안 엄청나게 고된 일을 하고 나면 무지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쉬면 돌아오잖아요. 그게 일반 피로. 근데 이게 잘 안 돌아와. 2개월, 3개월 막 쉬고 잘 먹고 해도 잘 안 돌아와. 그러면 그게 만성 피로. 2개월, 3개월 동안 막 쉬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지만 조금 돌아오는 게 이제 만성 피로. 부신 피로는 6개월 내에 안 돌아와요. 6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쉬고 온갖 영양제 다 주고 모든 스트레스 끊고 다 해도 안 돌아와. 그런 걸 이제 부신 피로라 그래요. 거의 평생 가요. 그 부신 피로 클리닉이 따로 있어요. 차병원, 아산병원 이런 데 따로, 삼성병원 이런 데 따로 있어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도 1년도 걸리고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해결이 안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컴파운드 K를 넣으면 그날로 해결이 돼요.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부신피로 제 모든 효능으로 도대체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걸 사람들이 알까? 나는 어떻게 만났는데 내 아는 의사들 아무도 모르고 한 의사도 아무도 모르고 뭐 그냥 대부분의 사업자들도 먹으면 기운이 나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는데 이거 완전히 다 차원이 다른 세계의 건강기능식품이 세상에 나온 건데 이 가치를 알까? 그래서 번거롭지만 강의를 한번 기회가 있을 때 하자 해서 그때 강의를 했었죠. 그것 때문에 저희 대표님이 좀 고생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청문회인가 국감인가 거기에 직급이 나오고 막 그렇게 나왔어요. 컴파운드 K 얘기를 제가 한 내용, 그 다음에 제가 블로그에 글을 썼거든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블로그를 좀 내려주세요 해가지고 내렸죠. 왜 상대가 있으니까 경쟁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거 외에도 제가 좋은 것들을 발견하면 막 올리는데 경쟁사가 있는 것들은 안 돼.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더라도 제품명은 이제 절대 얘기를 안 해요. 일이 좋은 게 잘 풀리지 않고 이상하게 풀려. 이 만성 피로를 진단하는 이렇게 질문지예요. 굉장히 많은데 읽어보면 하나하나 자세히 읽어보면 나한테 맞아 하고 있는데 쉽게 이해하더라고 제가 이제 이미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달리 짜증이 엄청나게 잘 온다. 그러면 부신이 피곤한 거예요. 왜 저렇게 예민해 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신이 엄청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뭔 일을 하려면 아침부터 각성제를 챙겨 먹어야 돼. 근데 각성제 막 커피를 엄청 먹는데도 저처럼 집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일을 하러 갔다가 안 돼. 어떡하지? 영화나 보자. 유튜브나 보자. 게임이나 하자. 이렇게 샌다 그러면 그게 부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유 없이 혈압이 낮고 앉았다 일어나면 핑핑 돌고 그 다음에 아침이면 막 이렇게 퉁퉁 붓고 그럼 부신이 이미 피로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조금 무리했더니 입술에 포진이 생겨가지고 생기고 막
대상포진이 생기고, 대상포진 아무나 안 생겨요. 부신이 상당히 떨어져야지만 대상포진이 오거든요. 오고 싶어도 여러분 안 옵니다. 부신을 망가뜨려 보세요. 언제든지 옵니다.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방광염이 오고 오줌 소태로 고생하고 감기 걸리면 안 낫고 왜 이렇게 나는 오래 걸려? 다 부신이 안 좋은 거예요. 단순히 면역이 안 좋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신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같이 겸비되어 있다면. 저희 아내는 피부가 이랬어요. 음식만 조금 잘못 먹으면 긁은 적도 없는데 빨갛게 달아올라요. 가렵고. 부신이 완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감정 통제가 안 돼요. 그냥 답답한 일 하다가 조금 하면 그냥 분노가 폭발해버려요. 자기 이성이 있는데도 통제가 안 돼. 그리고 진짜 중요한 일이 오면 정신 차리게 돼 있잖아요. 안 차려져. 완전 무기력해져요. 그걸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신의 문제예요. 부신의 문제. 그러니까 그걸 갖고 야 정신 차려야 돼. 뭐 힘내자. 권면하고 뭐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하기 전에 CK를 먹여서 부신을 세운 다음에 부신을 세운 다음에 권면을 하든 동기를 주든 뭘 하셔야지 몸이 움직여서 되죠.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신이 나빠지면 이런 상태가 와요. 그래서 그 만성피로 클리닉 가면 이런 분들이 오세요. 별짓을 하고도 안 돼요. 그래서 정신과도 많이 다니고요. 온갖 보약들 다 먹고 다녀요. 해결이 안 돼. 한 가지가 빠져서 그래요. 진짜 부신강화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이 걸린 사람들도 부신이 되게 나빠요. 이렇게 급성병이 아니라 만성병으로, 그게 자가면역 질환이든 암이든 만성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은 다 부신을 갉아먹고 있어요. 나중에 다 갉아먹으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삶이 점점 어려워지죠. 여성들이 훨씬 더 많이 걸려요. 왜? 여성들은 호르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부신도 호르몬 기관이잖아요. 호르몬 기관은 자율신경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에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F형인 사람들, 뒤에 피가 붙는 사람들, 부신 손상을 입기가 되게 쉬워요. 스트레스 받으면 활성산소가 폭발하고 그걸 폭발하면 조절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것도 컴파운드 K가 하는 일인데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한없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성 피로, 부신 피로 오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핵심 원인은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는 내가 음식을 먹어도 생기고 숨만 쉬어도 생기고 뭘 조금만 들어도 생기고 다 생기거든요. 이 활성산소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런 병들을 만드는데. 그리고 만성염증이 있어요. 만성염증을 항생제로 해결되는 것은 착한 염증이라 그래요. 왜? 병원에서 처방할 답이 있잖아. 근데 만성염증은 얘는 생활을 바꿔줘야 되거든. 근데 그런 것은 의사 처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염증인 거죠.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90% 다 있어요. 왜? 가공탄수화물을 드시니까. 고혈당이 되니까. 효소가 없는 것만 먹으니까. 효소를 고갈시킨 것만 먹으니까. 이게 종합돼서 아까 그런 병을 만든 거예요. 아까 전제에 설명드렸죠. 소화효소와 먹거리가 되면 컴파운드 K의 도움을 안 빌리셔도 된다. 근데 이미 다 고갈시켰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도 아까 영양소를 막 갉아먹는다고 했잖아요. 다 태워버려요. 근데 이 태워버리는 게 스트레스는 여기서 받는데 일은 부신이에요. 그걸 해결하는 일은 부신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HPA 이게 되게 중요한데 HP는 시상하부 여기 눈과 눈 사이 요 안에 있어요. 여기 P는 내하수체 요 한쪽 내에 있어요. 부신은 여기 있어요. 이 세 개가 피드백을 돌리거든요. 최근에 논문이 나왔어요.
아마 그 쥐한테 유방암을 만들었어. 유방암을 만들었는데 생체 리듬을 유방암을 만들었더니 호르몬 리듬이 깨진 거예요. 호르몬이 이렇게 리듬이 있거든요. 이게 깨졌어.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뇌를 자극해서 이 리듬을 딱 만들어줬더니 암이 없어졌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여기에서 생체 리듬을 바꿔줬더니 암이 없어졌어요. 이 피드백을 살린 거예요. 그건 빛을 이용한 거거든요.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죠. 이게 피드백을 돌리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 몸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핵심 이걸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컴파운드 K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직접적인 경험을 여러분한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만 의지하지 마시고 먹거리 거기에 효소 얹으시고 나머지 영양소를 얹으시면서 컴파운드 K를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의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안 하고 요거 잘라서 요거 잘라서 하니까 이게 시너지가 폭발적인 시너지가 안 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강의는 여기서 끊도록 하고요.